2022년 10월 30일 11시 40분입니다. 아직 10월 31일이 안 됐고 10월 30일인데 오늘 아침에는 조금 늦게까지 잤습니다. 지금 내가 영상 기록을 좀 남겨놓고 또 뭐 내 동영상은 극소수가 보는데 뭐 조회수가 한 100번? 내가 누구한테 아무 데도 안 보는데도 한 100번 정도는 오는가 봐요. 그 중에서 끝까지 보시는 분이 몇 사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또 내 자신의 이제 내가 살아온 것을 하나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특히 허경영 총재님께서 정말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내가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새로 지은 건물에 새로 길 옆에, 도로 옆에 유리공장 하는 건물을 새로 인수를 했어요. 사가지고 그 건물은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지었어요. 짓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사 가는 작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 하면은 정말 안 그래도 보통 때 일이 좀 많은데 그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정말 어제 같은 날도 토요일 날 보통 쉴 때가 많은데 어제 같은 날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무릎이 굉장히 또 좀 이렇게 아프네요. 한번 갔다 오면 다리가 막 아파가지고 진짜 아야야 하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쉬고, 또 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하늘궁에 가는데 이번에는 금년에 빠졌어요. 금년에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오늘 또 한 군데 이제 결혼식장이 지인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보니까 청첩장도 직접 받았고, 또 카톡으로도 요즘 청첩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송금할 수 있는 계좌가 있더라고요. 계좌도 뭐 2개, 이제 결혼 당사자의 계좌도 있고 부모님의 계좌도 있고, 그래서 계좌로 송금만 하고 또 이제 카톡으로 축하한다, 또 신인님의 은총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리라고 이렇게 축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궁 가는 것은 오늘 쉬었어요. 뭐 몸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한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말 못할 그런 또 사연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이거 진짜 내 혼자만 딱 보면은 좋은데 그거는 이게 이제 그럼 비공개로 해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게 용량이 차가지고 녹화가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업로드를 시켜버리면은 이제 용량이 많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이제 다 나는 거의 비밀 없이 생활하지만은 그래도 또 숨길 만한 것이 있다고. 그런데 그게 진짜 나가기 때문에 좀 진짜 말로 하지 못할 그런 사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이 말이지, 내 공무원 생활할 때 아는 사람이,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윤석열 전 현재 대통령하고 나이가 같아요. 1960년생인데 정년퇴직했지. 나도 원래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이제 1962년생 이민생들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공무원들은 6월 30일, 12월 31일 두 개 딱 있어요.
내 동생이 그 KT 다니는데 KT에서는 그 달을 따진다더라고. 예를 들어서 입사 달이 이제 10월 달이면은 10월 달에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 1년에 12번 나누는데 공무원들은 6월 달, 12월 달 딱 두 개예요.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한 2년 전에 정년퇴직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총각 시절 때에 이제 시장에 가다가 보니까 옷가게를 지나가게 됐어. 지나가는데 보니까 옷가게 그 여 점원이 엄청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여자한테 끌리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나가다가 뭐 꽃이 한 송이 예쁜 꽃이 피어 있으면 예쁘다 하고 쳐다보는 거는 당연하듯이, 지나가다가 말이지 그 가게 여 점원이 예쁘다고, 예쁘니까 자기 총각이고 하니까 이렇게 좀 자세히 쳐다보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거야 뭐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너무 이제 좀 지나치게 치근덕거린다든지, 진짜 뭐 그걸 뭐라 그러나, 뭐야, 엄청 그 치근덕거리는 걸 뭐라 그러나, 뭐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여성이 너무 불쾌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요, 그거야 이제 죄가 되니까. 스토커처럼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야 죄가 되지. 그러나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호감을 느끼는 거야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여성이 이제 예쁘니까 자기는 사고 싶지 않는데도 그 옷을 사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도 한 번씩 더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 여성하고 뭐 더 이상 그 진척은 안 됐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들은 여 점원을 좀 예쁜 여 점원을 또 이렇게 둘지도 모르죠. 자기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여 점원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물건을 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뭐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저 사람 때문에도 가는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있어요. 가고는 싶은데 한 사람 저 사람 있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 만나길까 막 이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의견을 들을 때는 자기하고 진짜 뜻이 같지 않다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일단 영 이제 자기하고 견해가 틀리다 이렇게 할 때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개별 카톡으로 보내든지 이래야 돼요. 개별 카톡으로. 선생님께서 또는 누구님께서, 고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개별 카톡으로 또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 의사표시가 돼요. 그러면은 나 역시 사람인데 오는 말 있고 온데, 가는 말 있고 올 수밖에 더 있잖아요. 안 그래요? 참 진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억조경해자량 할 때 량이라고. 억조경해자량, 그러니까 얼마만한 큰 돈이냐고. 경보다 우리나라 예산해 봐야 조단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조 위에 경, 그 위에 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량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 그런 큰 돈도 이렇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는 말이고 온데 가는 말도 올 수밖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말을 할 때는 좀 그것을 참조를 해서 내가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겠고, 또한 내 진심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오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행사 또는 공개적인 이제 카톡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은, 그거는 쉽게 말해서 겁살이라 그것도 같다고 바로 치는 반대를 하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싸움이 되거나 이래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을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옛날 일본 사무라이 그것들 보면은 칼로 푹 찌른다고, 찔러도 전혀 찔렸다는 내색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찔른 사람이 이상하다, 내가 찔렀나 안 찔렀나,
요를 방심을 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을 가격을 해요. 가격을 하고 자기는 이제 또 찔렸으니까 이제 이것을 또 수습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내공이 아주 강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찔렀는데 찔러면 하고 이렇게 막 이래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막 그런데 내공이 강하고 무술이 뛰어난 사람은 찔려도 전혀 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찔른 사람이 말이지 이거 뭐 잘못된 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주 0. 몇몇 초 0.001초 그 사이에 방심할 때 허가 놓을 때 그냥 치버린다고.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나 역시 웬간해서는 내가 화를 안 냅니다. 특히 공개적인 행사에서는 전혀 화 안 내요. 그리고 뭐 카톡 그런 건 아예 내가 보질 않으니까 카톡에 뭐 내한테 댓글 뭐 막 다 칭찬하는 댓글도 있고 반대하는 댓글도 있고 이래요. 너 누구라는 말은 못하겠지만은 뭐 희한한 사람이 있더라고. 내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전혀 관심을 신경을 안 써요. 그 사람도 내하고 한 몸이라고. 천지는 내와 한 몸이고 그 사람이 먹는 마시는 물이나 그 사람의 부모 내한테 댓글 좀 나쁘게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부모나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앞으로 먹을 음식이나 싸는 똥이나 뭐 모든 것이 천지는 하나다 말이야. 그걸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도 뭐 비난해도 나는 뭐 전혀 뭐 아주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바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모르지. 내가 전혀 이제 그런 것을 무슨 전혀 변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말을 잘했나 잘못했나 그 사람 못 느껴요. 그리고 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옆에는 가까이 가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모임에 그 사람 때문에 가고 싶은 데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은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꼬치 친구들이 만나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안 그래요? 내 어릴 때 꼬치 친구들 이런 데 대해서는 나는 말을 놓지 누구야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느냐고. 드물다 말이야. 한 서너 사람밖에 안 돼. 한두 사람도 안 되지. 일단 사회생활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진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진짜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다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 공개적으로 나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거기서 반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엄청 내가 볼 때는 충격이 크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 앞에 가까이 가고 싶겠느냐고. 절대 안 가고 싶지. 내가 지금 이래 보면은 내가 왜 이제 이 정치 평론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보느냐 그렇게 하면은 2022년 3월 9일 대선 그 다음 날부터 내가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투표하는 사람은 일반 국민이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투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꽉 찼었을 때 언론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떠들고 정치평론가들 입에서 허경영이라는 말이 자기가 100마디 하면은 50마디 이상은 허경영이라는 말이 나와야 그때 대통령이 된다고. 그 때를 향해서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의 다 들어요. 거의 다 듣는 건 거짓말이지. 그렇지만은 그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다 듣는다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도 내가 들으면서 이제 볼일도 보고, 샤워하면서도 볼일도 보고, 걸어 다니면서도 내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내가 다니거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 보면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거의 다 들어요. 그냥 뭐 안 듣는 사람들도 있지. 그렇지만은 가급적이면 다 듣는다고. 다 들으면서 국내 정치 흐름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딴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 이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거든. 윤석열 정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래 보면 뭐 거의 5년 가죠. 뭐 걱정하지 마세요. 5년 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가죠. 뭐 그걸 뭐 또 5년 하는 거 당연한데 왜 그것도 질문이라고 묻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 가겠지요. 내가 그렇게 말아버려요. 그리고 아주 좀 친한 사람한테는 그래요. 그렇게 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제 또 이렇게 좀 가이드 한다 그럴까, 좀 안내한다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좀 상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내보고 한마디 하라 할 때는 내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잘못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삐딱한 소리를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불가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어제 나는 워낙 이제 노래를 좋아하니까 어제 노래하고 음악을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첼로 이제 7월 19일 저녁부터 7월 20일 새벽까지 이제 청담동 서울인데 청담동 모 사롱에서 간판도 없는 사롱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 김현장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한 30여 명하고 그 어떤 모임이 있었다. 이제 있었다 없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 법무부 장관직을 걸고서 나는 가지를 안 했다. 이제 김의겸 국회의원 보고는 나는 법무부 장관직을 거는데 당신은 뭘 걸 거냐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것을 터뜨린 사람은 시민 언론 더 탐사라고 시민 언론 더 탐사 강진구 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터뜨렸는데, 강진구 검사가 있는 시민 언론 더 탐사는 자신 있는가 보더라고. 이것이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결과는 두고 봐야 되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첼로로 이제 반주에 맞춰서 전자첼로가 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말았는데, 동백 아가씨는 내가 숱하게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첼로 연주를 하는 것은 내가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차에 유튜브에서 그게 떴더라고. 첼로 연주로 동백 아가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진짜 상당히 듣기가 좋대요. 바이올린도 있지만은 첼로는 첼로 나름대로 또 음률이 또 희한하게 사람한테 감동을 주더라고. 더블 베이스도 있고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이래 있는데 첼로로 연주를 하는 것이 그것도 또 듣기가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좀 불렀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첼로로 이제 연주하는 것을 유튜브에 떴기 때문에. 그래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경남도당방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렇게 노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갔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불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뭐 그런 데는 방송 시설이 좋을 거 아니에요. 뭐 마이크 잡으면은 마이크 소리가 좋아야 되거든. 거기 마이크 소리를 또 좋게 하는 그런 또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연설하거나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음량 조절이 잘 돼 있는 마이크로 할 때는 천지 차가 나요. 그렇듯이 거기 맞추어서 좀 잘했는 것 같은데. 그래 그거 들으면서 보니까 그 뭐 거기 이제 유튜브로 보면 그 연관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듣다 보니까 그 해운대 연가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 나는 워낙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 뭐 집에 와가지고 엄청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첼로로 이제 동백 아가씨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첼로로 해가지고 로미오와 주리엣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The Godfather 대부 Once Upon a Time 그러 나와. 그러니까 그 대부의 주제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 주제도 주제에 대한 그 노래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 막 오케스트라로 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그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어제 그 듣고 로미오 주리엣 그 다음에 진짜 러브 스토리 그것도 막 아주 뭐 반주가 막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 그 많이 듣고 듣다가 보니까 이제 또 해운대 연가가 있더라고. 그런데 나는 어제 처음 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박성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박성현. 너는 처음 알았다고. 근데 해운대 연가는 전철이라고 하는 뭐 그 가수가 불렀던 것 같은데, 근데 박성현 씨가 불렀던 그 곡이 희한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나는 이제 해운대 연가는 그 내가 이제 어떤 그 모임에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나 하고 그분이 잘 부르더라고. 내가 여러 번 들었어. 그 사람이 부르는 것을 어떤 모임에 가니까 이제 마이크 잡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저런 노래도 있나 싶고 뭐 괜찮다 정도만 알았지.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이 또 그 노래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 노래가 괜찮은 것 같다 하고 말아버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어제 그 박성현 씨가 듣다 보니까 이 노래가 정말 괜찮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 어떤 여자도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도 뭐 처음 볼 때 뭐 괜찮네 싶더만은 어느 한순간 보면 정말 괜찮네 싶을 그런 여자들도 있었거든. 내가 지나오면서 짧은 67년간을 살면서 뭐 그런 여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저 사람 괜찮네 이렇게 느꼈듯이 어제 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 그래서 가사를 웬간하면 못 외우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마음에 조금 들면은 이제 가사가 뭔가 이렇게 알아봐요. 내하고 아는 사람이 어떤 분이 있어요. 내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그분하고 내하고 안 지가 오래되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안 지가 한 6, 7년 만에 얼마 전에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만났더만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름이 뭡니까? 그러더라고. 내보고 물어요. 그러나 김성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성기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내보고 처음 만난 게 아니거든. 오래됐다고. 한 4, 5년 정도 됐는데 뭐 이렇게 여러 모임에 이제 이렇게 가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내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이름까지 기억을 못 했는데 이제 오래 만나다 보니까 내한테 조금 관심을 가졌던가 봐.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어. 내가 김성기입니다 그랬는데 어제 처음으로 내가 이제 해운대 연가의 그 가사를 조금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뭐 온종일 뭐 이렇게 막 하루 쉬니까 이거 오늘 안 쉬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지금 다리가 아프네요. 지금 영 아픕니다.
너무 이제 일을 평상시에 뭐 중노동에 가깝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내일도 가서 또 해야 되고 큰일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야 이제 뭐 이사가 마무리될 건데, 아이고. 푸른 물결 춤을 추고 물새 날아드는 해운대의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솔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하얀 모래밭에 사랑해란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던 그대 널 사랑해 떨리는 내 입술에 키스해주던 너 해운대의 사랑이여. 가사를 또 뭐 기억이 잘 안 나네. 보고 싶은 사람 못할 추억 해운대의 사랑이여. 푸른 물결 춤을 추고 물새 날아드는 해운대의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솔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하얀 모래밭에 사랑해란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던 그대 널 사랑해 떨리던 내 입술에 키스해주던 너 보고 싶은 사람 잊지 못할 추억 해운대의 사랑이여. 맞는가 모르겠네. 보고 싶은 사람 잊지 못할 추억 해운대의 사랑이여. 푸른 물결 춤을 추고 물새 날아드는 해운대의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솔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하얀 모래밭에 사랑해란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던 그대 널 사랑해 떨리던 내 입술에 키스해주던 너 보고 싶은 사람 잊지 못할 추억 해운대의 사랑이여. 보고 싶은 사람 잊지 못할 추억 해운대의
사랑이여. 이 노래가 그렇게 박성현 씨라고 이 사람이 그 노래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노래 듣고 한번 따라 불러왔어요. 그래 듣고 이제 어제 밤늦게까지 노래 많이 듣고 이렇게 있다가 오늘 아침에는 푹 잤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엄청 막 중노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쉬었어요. 신인님을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아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못 갔는데 다음에는 또 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11시쯤 다 돼가지고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강종 위원장님께서 관리하는 방을 먼저 보니까 어저녁에 말이지 그 이태원 그 용산구에 있어요.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그 부근에서 이태원 그 지하철역이 있더라고. 보니까 6호선 지하철역 1번 출입구 2번 출입구 그 사이에 해밀턴 호텔이 있는데, 해밀턴 호텔 1번 출입구 그 사이에 좁은 골목에서 아침에는 보니까 149명이 죽었다고 돼 있던데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153명 죽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약 한 절반, 한 100명 가량이 여성이고, 젊은 여성이고, 한 50명 가량이 이제 남성이고 그래요. 근데 전부 다 20대 중반, 10대도 있고, 근데 젊은 여성들, 젊은 사람이 많이 죽었더라고. 그래 보니까 가슴 아프죠. 세월호 사건 때도 많이 죽었는데 지금 153명 또 이렇게 죽은 거는 굉장한 그 사건이죠. 그 돌아가신 그 청년들, 특히 여성 남성님들의 그 부모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그 하늘이 무너지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니겠느냐고요. 청천벽력이죠. 그냥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전화 통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어휴,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진짜. 그리고 20대 중반 같으면은 정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키워가지고 국민학,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나오게 할 때까지 얼마나 부모님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제 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꽃이 피기도 전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그걸 생각하면 참 진짜 조금 전에 그 불렀던 노래가 참 죄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분들 유가족님들의 그 심정에 비할 것 같으면은 그래요. 근데 사람이, 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100년을 살면은 36,500일을 사는 거 아닙니까? 1년이 365일이고 10년을 살면은 거기서 곱하기 10을 하면은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되니까 3,650일이고 100년을 끝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36,500일을 사는데 그 36,500일 그 속에서 죽는 거라고 봐야 되죠. 100살 넘는 것은 일단 놔두고 100살로 기준했었을 때에 그래가지고 뱃속에 임신해가지고 한 달 만에 죽는 사람들도 있고 2달 만에 죽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 세상에 햇빛을 못 보고 죽는 그런 태아들도 많이 있잖아요. 진짜 많죠. 이 원치 않은 그 임신을 해가지고 부모들이 결정해서 야를 차라리 세상에 나오게 해서는 더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그러니까 얘를 그냥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거고 이럴 될 때는 그 유산을 시킨다고. 그런 사람은 이제 365일을 채우지를 못하고 죽는 거고, 뭐 임신해가지고 4개월 만에 죽었다 그러면 한 120일 만에 죽는 거고,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렇고 또 바로 죽는 수도 있고 그래요. 아기를 놓으면서 죽는 수도 있고 그래요. 산모하고 아기하고 같이 죽는 수도 있고. 그리고 뭐 10살 미만에 죽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살다 보면은 그래, 다 그렇다고. 20살 미만에 죽는 애들도 있고. 1, 2차 세계대전으로 말하면은 뭐 20대에서 30대 되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그렇고. 가까이에는 뭐 43년 전에 11.6 사건 났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났었을 때는 그 당시에 뭐 그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밑에 있는 수행실장 박흥주 대령이죠. 이런 사람은 아무 제가 있으니까 이제 뭐 총살령에 처해졌지만은 그 사건 나기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어떤 역사적인 현장에 거기에 휘말려서 총살령을 당한 거지. 마찬가지로 그 박선호 어전 실장도 중앙정보부 말이에요. 어전 과장도 정말 그 뭐 해병대 출신이잖아.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어전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공무를 집행한 사람인데 어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그 뭐 형장에 이슬로서 사라졌다 이거. 그리고 중앙정보부 직원들도 그렇고 그 경호실 차지철 밑에 있는 그 경호실의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 그런 유족들이 느꼈던 그런 사연들, 그리고 12.12 사태 때, 그 당시에 그 장군 이름이 누구냐? 장태환이도 있고, 정병주 장군도 있고, 그래요. 그 정병주 장군이, 장태환 말고 정병주 장군도 나중에 그 옷을 벗고 나와가지고 술 마시고 자살했지. 그리고 그 장태환 씨 아들도 아마 자살했는 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서울대학교 다니는 아주 수재였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12.12 사태 때 김호랑 중령의 그 부인도 청천의 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 역사가 뭐 이끌어오는데 하여튼 어제 그러니까 29일날 토요일날 밤에는 서울에서 그 집회가 있었어요. 그 서울의 소리가 주관했던가? 그 집회가 안진걸 소장이 또 주관했을 거예요. 안진걸 소장이 주관했는데 윤석열 그 타도 김건희 구속 그 하는 그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가 있었을 때 아마 그 같은 용산이니까 그 집회가 강화문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병력이 많이 투입되고 이쪽으로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병력이 그 정도 10만 명 이렇게 모이면은 그게 한 3년 만에 할로원데이 그 축제가 그 코로나로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3년 만에 했는데
그걸 미처 이렇게 준비를 못했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참사가 이어졌다고. 11월 19일에도 이제 또 대규모로 또 집회가 예정돼가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한 100억 년 됐다고 볼 수 있죠. 지구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그런데 크게 보면은 이제 그거는 크게 보는 거고, 적게 보면은 약간 난 1만 년 전부터 봐요. 아담이 이제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의 인류 역사가 존재를 해 나왔는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이러는데, 정말 그 36,500일을 100년을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100살 넘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체를 보면은 100살을 못 넘기고 죽으니까 그 36,500일을 살면서 겪는 그 모든 슬픔, 아픔, 고통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보면은 사륙신 때의 그 성산문이 일가족들 다 죽잖아요. 애들도 죽잖아요. 애들도 삼족을 멸해버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그 모든 슬픔, 아픔, 고통 그것을 한 잔의 술에다가 담아서 마신다는 그런 표현도 했지만은, 그걸 늘 생각을 합니다. 늘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역사의 의미가 뭔가, 이 역사의 의미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기쁨.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기쁨이라니까 삼풍백화점에서도 거의 쓰러져 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많고, 또 성수대교로 가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의 그 부모님들 그 아픔이 어죽이나 많겠느냐고. 그 모든 사람들의 아픔, 고통, 서름, 6.25 때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이별해가지고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 슬픔,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각종 인류 역사가 이리 흘러내려오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 슬픔들이 내 가족이라고, 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 모든 슬픔, 아픔, 고통, 비극, 그걸 한 잔에, 술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한 잔에 담아서 마시보라고. 마시면서 이 역사의 의미가 뭔가, 왜 이런 역사가 존재를 하는가, 그 의미가 뭔가 이걸 생각을 해봐요. 정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다가 이제 지웠다 그러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았으면은, 청와대로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갔었으면은 그런 일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하다가 또 삭제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했었으면은 경찰 병력이 그렇게 불필요하게 광화문에 그렇게 많이 나갈 일은 없다 이 말이지. 그렇게 했으면은 할로윈 축제에 이렇게 많이 배치를 했으면은 그런 일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도 하는데,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가슴 아픈 일이고, 진짜 유가족들, 그리고 부상자들, 유가족들에게는 정말
누구 말대로 뭐 저 이재명 씨도 나와서 그런 말도 표현했지만은 애도를 표하고 또 부상자들은 뭐 속히 이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총재님께서는 어제 하고 오늘 그 하늘군 강의에서 뭐 크게 현 시국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요즘 안 하십니다. 현 시국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하지 않고 영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요즘 최근에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한 5, 6개월 전부터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안티. 이제 총재님을 이렇게 뭐 이렇게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돈 뭐 자꾸 뭐 강의하시는 말 가운데 터집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무슨 말을 한다든지.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정말 차라리 몰랐으면은 더 안 낫나 생각이 드는데 가가지고 하늘군까지 찾아가서 신인님을 아련하고도 그냥 막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막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짝 그렇게 빠져버리면 오히려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참 곤란하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몰랐던 들 차라리 몰랐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신인님을 이렇게 아련해라는 말을 뭐 잘 하진 않아요. 신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공은 없지. 왜냐하니까 이거를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안티가 되면은 훨씬 더 저주를 받잖아요. 차라리 안 했으면 그 저주는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고. 그런데 삐딱한 사람들, 정신이 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인도를 했었을 때는 진짜 이렇게 신인님의 마음을 이렇게 신기를 어지럽히고 많이 그 안 좋은 일을 해악을 끼치니까 이 사람을 인도를 해가지고 오히려 덕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건 안 되니까 진짜 내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요. 그래 본인이 알아서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갈 때 판단을 잘해라. 끝까지 변치 않을 그런 마음일 때는 돼야 가야 된다고. 참 진짜 어렵습니다. 어제 아래 며칠 전에 한 2, 3일 됐는가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내한테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럼 무슨 어떤 조중동 가운데 하나예요. 뭐 어떤 구체적으로 일부 어떤 신문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신문사에서 이제 한 크게 일면으로서 말이지 뭐 어떤 종교 단체야. 뭐 자기는 종교가 아니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는 종교 단체의 어떤 장이 어떤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그 큰 표지를 하나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교주를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교주는 뭐 어린애들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름도 밝히기도 그래요. 어린애들 그 이름 덜먹거리 보면 뭐 하겠느냐고. 내가 제2의 예수다, 제2의 석가다, 제2의 미륵부처다, 내가 제2의 강정산이다. 뭐 강정산하고 격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 어린애들 이름 덜먹거릴 필요는 없고 나는 이야기를 하면은 석가, 예수, 공자, 강정산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밑에 있는 어린애들하고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자기는 교주다 그거지. 자기가 볼 때는 이 40억 지금 80억 인구가 자기가 볼 때는 문제로 봐요. 그 교주들의 특성이 그렇다고. 그거 내가 잘 알지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80억 인구
싹 짜봐고 액기스를 짜봐야 내 발톱이 떼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이비 종교가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물어봐도 대답도 못해요. 그냥 자기가 황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재산 다 이렇게 재산 완전히 알거지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단물 쪽 빨아먹고 팽개쳐버리고 그래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진짜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큰 이제 그냥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그런데 큰 한 면에다가 광고하면 광고비 엄청나게 들지. 그 광고비를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 같으면 한 5천만 원, 1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그 1억을 주고도 몇 배를 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걸리거든. 또 세상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걸리면은 그걸 다 본전을 뽑는다고. 돈 뽑아먹는 하나의 행사람. 그걸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애들 하는 세계는 내가 건드리지를 않아요. 나는 강정상, 석가, 공자, 예수 이런 사람을 덜먹거리지 그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애들 자기 딴에는 그 교단의 장이지. 사이비 교주. 자기는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 안 하지. 자기가 앞으로 세계를 통치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하늘의 신과 늘 이렇게 교통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지상 극락을 만드느냐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냥. 답이 없으면서 자기가 이 세계를 통치한다 그래가지고 그 전부 다 가짜 아니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3.3 공약을 허경영 신인님께서 참된 메시아단 말이야. 참 신인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3.3 공약이 현실화될 때에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노력하신 분, 이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고 이분이 온 인류가 기다려온 참 메시아고 석가, 공자, 예수, 강정산이 말했던 바로 그분이시다 이 말이야.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분의 때가 이제 언제 오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내가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는다고. 들으면서 이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이빠이 하면은 10년은 3650일이고 5년은 3650일 나누기 2를 해보라고. 일을 하면은 1825일이라고. 3600 나누기 2 하면은 1800일. 50일을 나누기 2 하면은 25일이거든. 그래서 1825일이에요. 아까 말한 예수, 아까 이제 오늘 할로윈 데이에서 한 153명인가 153명이 죽었는데 다 20대 중반이더라고요. 그런데 20대 중반 같으면은 한 만일 정도 살았다고 볼 수 있지. 만일 정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만일 정도 살다 죽었는데 이제 사람 죽으면 바로 또 태어나니까. 돌아가신 유가족들의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을 겪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데 예수는 이제 33살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12,045일이더라고. 12,045일 살고 죽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직장하고 집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 윤석열 정부가 5년 가는 게 정상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은 이게 멀리 가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 정치 읽기 그 뭐야 박상훈 씨 이를 보면은 영 시대가 뒤떨어진 사람이라 보면은 텔레비로 말하면 흑백 TV라고. 이봉규 씨도 그렇고 영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 앞서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내년 4월 달쯤 되면 완전 새로운 기운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내가 또 뭐 약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11월 달이 오늘이 이제 11월 아마 12시 지났으니까 10월 31일이고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11월 달 들어서면서 첫째 주에 이제 그 이동환 이제 변호사님이 기자회견을 하려 했는데 그것을 한 일주일 정도 또 늦춰지는 모양이더라고. 왜냐하니까 완벽하게 저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청담동 술집에서 이제 간 사실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한동훈 씨가 만약에 갔다 하더라도 간 사실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뭐 변호사 30명은 딱 이렇게 입을 맞출 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첼로 리스트는 이렇게 이세창 그 자유총연맹 그 총재를 잠시 한 그 사람이 이제 통해서 이렇게 막을 수가 있고 이 사람 몇 사람만 막으면은 절대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은 이동환 변호사가 이제 태블릿에 대한 이제 이것을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에 어떤 반격이 도로더라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2중, 3중, 4중, 5중, 6중, 7중, 8중, 9중, 10중 이렇게 뺑뺑이를 이렇게 치가지고 절대 반격할 수 없는 그 논리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거. 그래서 변희재 씨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동훈이한테 전부 다 대결만 하면 전부 다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꺾지를 못해요. 전부 다 나가 떨어진다고. 박범계 그 전 법무부 장관도 한동훈이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또 최강욱 그 국회의원도 한동훈이 앞에서 막 이렇게 대들지만은 압도적으로 한동훈이를 이렇게 무릎 몽꾸리친다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한동훈이 앞에서는 별로 이렇게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변희재 씨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한동훈이는 내가 잡는다 그러거든. 내가 멱살 딱 잡아서 완전히 이거는 날려버린다 이게요. 그리고 이제 혁명재판소를 열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목에다가 개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태블릿 조작범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이렇게 걸어 다니게끔 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난 다음에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변희재 씨가. 거기에 관련된 검사들, 판사들, 그리고 신문 기자들 전부 다 사형시켜버린다 그러는데 대단하죠. 벌써 혁명재판을 이야기하더라고.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형시키면은 그거는 선행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대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3,000명의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가서 때려야 돼. 아주 심하게 때려가지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해야 된다고. 그건 뭐냐? 그냥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양심을 회복하면서 양심의 채찍을 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바보처럼 살았구나. 남들이 선망한 데에서 이것이 행복이 아니다 말이야. 이제 자기가 이제 참 바른 길을 이렇게 살면서 살고, 자기가 불필요하게 자기가 받은 봉급이야 그냥 놔두겠지만은, 자기가 비정상적으로 받은 그런 금액들 이런 거는 전부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제 화폐 혁명에서 지하자금 900조 원도 있겠지만은, 자기들이 비정상적으로 벌은 돈들 이런 것도 다 민사로 걸어가지고 국민 배당금으로 싹 다 돌려줘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은 참된 인간의 길을 걷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할로원 데이에서 이제 이태원에 있는 할로원 데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산구 이태원 동에 있었던 할로원 데이에 참석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졸지에 이제 이렇게 사망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을 지금 다 가지고 있죠. 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하는데, 내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난 이래부터 지금 현재까지 동서고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고통, 고난, 그 아픔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역사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결론은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천지를 연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티들이 있잖아. 안티들이 있고, 또 그 문제는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지. 그래 정리가 되고 나면 세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황제가 되고, 이제 세계를 통해 세계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사이비 종교가들도 이제 정리를 하죠. 정리할 때가 있어요. 정리할 때가. 정리하겠죠. 사이비 종교가들은 보면은 내가 대충 뭐 깊이는 이야기 못하지만은, 경찰하고 썩은 경찰, 썩은 검찰을 잡고 있다고. 잡고 있으니까 다 나가는 거야. 기소, 불기소 처리해버려요. 다 거기에 관련된 썩은 검찰, 썩은 경찰, 경찰들도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되죠. 그래야 바른 사회가 되니까. 사이비 종교가들이 그하고 선이 다 있다고 봐야 돼요. 다 정리할 거예요. 그게 다 정리가 돼요. 나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참 신인님 외에, 허경영 신인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사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더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고, 뭐 이 정도였으면 괜찮잖아요. 누구 이 실명을 거론한 것은 아니니까. 뭐 신문사 이름도 거론 안 했고, 그냥 뭐 석가 여수 공자 강정산 요래였으니까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이 정도 같아서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제 신인님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 그리고 막판에 이렇게 뭐 안티들 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진실을 추구하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보면은 그 텔레비에 보면은 정호성이가 나와. 정호성이도 있고, 그 3인방, 문고리 3인방이 정호성이하고, 뭐 안종범이하고 또 뭐, 그 같은 안시니까 또 한 사람 있고, 안종범이는 이제 경제 수석인가 그렇고, 안종범이 말고 그 안뭐가 있다고. 안이 있고, 이재만이하고 그 세 사람 있지. 그리고 이제 그게 원래 수석이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죽었고,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운동 기간 때, 이 사람 이름도 갑자기 기가 안 나네. 그 사람 죽었고, 나머지 세 사람 중에서 안봉근이, 이재만이, 그 다음에 이제 정호성이 이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종범이라고 경제수석이 있고 이랬는데,
이래 보니까 안종범이 그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저 사람이 보면은 뭔가 이렇게 깨끗하지가 못해.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랬는데 결국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박근혜가 구속되는데 엄청 큰 역할을 했어요. 그 안종범이 그 수첩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할 때 적은 그 수첩도 있지만은 주재 안 할 때 가짜로 만든 수첩이 있다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박근혜가 구속이 됐다고. 그리고 그 뒤에 책을 써냈는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좋은 것을 써냈다고 변희재 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호성이,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이 정호성인데 정호성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 태블릿에 대한 것을 그 말을 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한테 좀 좋지 못한 그런 이제 말을 해가지고 두 사람은 징역형을 많이 받고 자기는 징역형을 적게 받았다고. 그래서 빨리 나왔다고. 안종범이도 빨리 나오고 정호성이도 빨리 나오고 그래요. 그 사람 보면 상을 보면 대충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 변희재 씨를 내가 왜 좋아하느냐 보면은 변희재 씨한테도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뭐 박근혜도 이제 이렇게 구속이 되고 형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태블릿 그것이 최순실 것이 맞다고 이렇게만 정의만 해주면은 뭐 당신은 풀려 나온다. 이제 그러니까 변희재 씨는 나는 여기서 살란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의롭느냐고. 사람은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정의롭게 옳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게 10년, 20년, 30년, 40년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해가지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저 참 추적고 더러운 놈이 살다가 죽었다 이런 욕을 들으면 내 생에서도 좋게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이 하루를 살다가 죽더라도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하다 죽어야 된다고.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아이고 참 진짜. 그리고 옳고 정의로운 사람은 절대 하늘이 버리지를 않아요. 설령 옳은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생에는 자기가 좋게 되잖아.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래요. 이제 시점은 봐야 하러 정말 이 모든 현상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진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 이제 경제 위기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것은 시작도 안 됐다고 하니까 진짜 시작됐다 그러면은 죽는 소리 나는 거죠. 하여튼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이제 11월 8일 날 미국 대선도 미국 중간 선거도 이제 다가오고 일주일 남았고 얼른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니까 트럼프가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이 이제 언론을 인수했다 이런 말도 했던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아까 청담동 그 문제 이 문제가 또 이제 진실이 드러날 것 같고 태블릿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정말 달로 따진다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이 그런 것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비상 대통령 대행 체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반전을 통해서 허경영 총재님이 되거든. 그때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민의힘당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경선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뒤비지거나 그와 또 더불려서 이제 신인님의 이제 어떤 그 능력이 이렇게 진짜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강연만 들어도 얼마든지 그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우유가 변화하는 그 과정만 봐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잖아요. 누가 그 사진이나 스티커를 글씨를 적어서 우유가 이렇게 분화되는 것을 아무나 못하거든.
예. 그리고 누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처음 내뱉게 하면서도 늘 새롭고 무궁무진한 것을 강의를 할 수가 있는가. 딴 사람들은 할 수가, 신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확실하게 믿고 또 공부할 때 부자에 그 하늘 천자 위에 점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미 국회의사당에 있는 신문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하니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믿고 이랬지만 일반인들은 아직 그걸 못 믿으니까 일반인들이 이게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서 이기는 우리는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만 일반 국민들은 일단 숟가락으로 입에 딱 들어가야 돼. 똥이 들어가야 이게 똥이구나. 들어가야 된장이구나 이렇게 안다고. 그렇게 하듯이 일반 국민들이 이분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할 때는 먹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뭔가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 믿으니까 그래야 이제 허경영 하고 이렇게 막 국민 대부분이 이렇게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80% 90% 지지를 받아야 혁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3,000명의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때 찍소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세슘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다고.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안개 속에 뭐 등불과 같아 그런 말이 있던데. 하여튼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가장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구경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여튼 뭐 속히 이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죠. 아마 그런 게 달을 따지는 것 같아요. 달을. 그래서 내년 금년하면 이제 2달 남았는데 금년에 이제 그런 거 큰 문제가 큰 것이 정리가 되고 내년 들어가면서 대통령 대행 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강력하게 내가 무슨 선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지 관망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막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내 말에 진위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사람인데는 가까이 하기가 싫다고. 불가근이단 말이야 지금. 생각 중이에요. 사람이 이제 충돌 없이 살아야 되니까. 푸른 물결 춤을 추고 물새 날아드는 해운대의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솔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하얀 모래 속에 사랑해란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던 그대 널 사랑해 떨리는 내 입술에 키스해주던 너 보고 싶은 사람 추억 속에 그대 해운대의 사랑이여 보고 싶은 사람 추억 속에 그대 해운대의 사랑이여. 가사가 맞을지 모르겠네. 푸른 물결 춤을 추고 물새 날아드는 해운대의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솔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하얀 모래 위에 사랑해란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말을 하던 그대 널 사랑해 떨리는 내 입술에 키스해주던 너 보고 싶은 사람 추억 속에 그대 해운대의 사랑이여 보고 싶은 사람 추억 속에 그